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러니까 양국 간의 전쟁, 2025년 전쟁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이번 전쟁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제2편으로 총정리하면서 과연 이란의 핵무장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분명히 타격을 입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핵무장 계획이 진행될 것인가. 이 문제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서 지금 이 제시한 테제는 이란 핵무장 계획, 여태까지 이제 20-30년 계속 끌어왔던 이 핵무장 계획이 이제 이번 군사 공격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란은 핵무장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태세로 여러분께 지금 제가 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전부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부에서는 이제 전쟁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완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란의 핵무장, 비밀 핵무장 계획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 12일간 이 전쟁이 지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6월 13일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때렸고,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이제 미국이 다시 주요 핵시설, 예컨대 이제 농축시설, 포르도 핵단지, 그 다음에 나탄스 핵단지 여기 대해서 이제 방크바스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파한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핵 잠수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번 전쟁은 이제 12일 전쟁이라고 그런다. 6월 13일부터 24일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2일 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 약 한 122대 항공기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2 폭격기가 7대고 그 다음에 따라온 공중급유기나 정찰 및 지원 항공기 이런 것들 전부 해서 125대 항공기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GBU 50조, 이게 이제 방크바스타인데 이거를 14발을 떨어뜨렸습니다. 12발은 이제 포르도 농축시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2발은 이제 나탄스 농축시설, 여기에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지중해, 그리고 이거 오만 앞에 있었던 핵 잠수함으로부터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도 계속 이와 같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피격당한 것이 이제 나탄스 우라늄 농축시설, 포르도 농축시설, 그리고 이스파한에는 원자력 연구시설이 있는데, 특히 컨버전 퍼실리티에서, 이 옐로우 케이크 우라늄, 옐로우 케이크를 UF6, 육불화 우라늄 이제 기체 상태로 변환시킨 그와 같은 시설들이 여기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에 뒤질세라.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약 한 550발의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그 다음에 1000발의 폭격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란의 방공망에 의해서 전부 요격이 됐고, 대략 한 87%가 요격이 됐다.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일부 무슨 정유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스라엘 피해도 컸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GDP 1%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부 이제 소진됐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정치 지도자, 군 지도자,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 사령관, 그리고 14명의 핵과학자가 이번에 전부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정치인들, 그래서 모두 한 60여 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전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뭐 방공망도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그다음 군사시설 일부도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6월 24일 날 갑자기 트럼프의 그 중재로 양국은 이제 휴전에 합의를 해서 25일부터 포성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은 이제 얘기가 6월 25일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그 평화상, 여기 이제 후보로, 예컨대 추천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도 이와 같은 이 전쟁 상황, 이런 것들에 빨리 이제 종식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동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6월 달에, 이제 2025년 6월 전쟁 이것이, 그럼 과연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이란의 핵무장 계획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는가? 이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핵시설이 충분히 이게 손상을 받거나 이게 파괴됐다고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란이 근데 우라늄을 이제 60%까지 농축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408kg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408kg의 60%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건재한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건지,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완전히 이란은 지금 이제 핵무장 국가, 거의 뭐 문지방에 다른, 그러니까, threshold nuclear state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핵무기 제조 기술이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됐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앞으로 이번 군사공격 이후에도 이란은 이와 같은 기존의 비밀 핵무장 계획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번 영상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테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2025년 전쟁 이거를 통해서 이란의 핵무장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먼저 이란의 핵개발 역사를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밀 핵무장 계획 이것이 도대체 실체가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국제사회와 이란 간에는 이제 JCPOA라는 이런 협정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비밀 핵무장 계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거의 이제 중단되다시피 했고, 또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이 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밀 핵무장 계획 이것을 이제 변경을 시켰고, 이와 같은 액션이 뒤따랐지만, 그러나 미국이 이 JCPOA로부터 이제 탈퇴를, 그 당시 1차 트럼프 임기 기간 중에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다시 이제 원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란의 비밀 핵무장 계획은 다시 이제 계속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이제 이란의 핵기관이나 핵시설 이런 걸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 직전까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이란의 핵능력, 도대체 분야별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테이저에 따라서, 이번 전쟁과 이란 핵무장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왜 이란의 핵무장 이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는가, 말짱 도루묵이 됐는가,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란 핵개발 역사를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1950년대에는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57년도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이제 아이젠하워가 핵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평화적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른바 Atoms for Peace 프로그램.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주창을 했는데,
자, 이 컨셉에 따라서 이제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이란 정부도 노력을 했다. 그 당시 팔레비 정부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제 그 핵군축 노력, 여기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PTBT, Partial Test Ban Treaty, 자, 이것이 이제 부분적 그 핵실험 금지 조약인데, 예컨대 이제 대기권이나 아니면 이 우주, 그 다음에 이 바다 물 속에서 이제 핵실험 하지 말자, 이 부분적으로 하지 말자, 뭐 이와 같은 그 이제 내용을 담은 금지 조약인데, 핵실험 금지 조약인데, 여기에도 이제 적극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 핵군축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레짐이 바로 NPT 레짐,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자, 여기인데 이것이 이제 그 출범할 때부터, 이제 서명서부터 70년 비준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이란이 여기에 참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란은 그 IAEA하고, 자, 이제 이 NPT 레짐의 그 가버넌스가 지금 IAEA인데, 국제 그 원자력 그 협정 기구죠. 그러니까 Atomic Energy Agenc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IAEA인데, 여기 하고 이제 그 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Safeguards Agreement 이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국 그 회원국의 모든 핵 시설들은 전부 IAEA로부터 이제 정기적인 사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은 신고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전부 이제 사찰 대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년도에 이제 뉴클리어 리서치 센터를 테헤란에다 이제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5메가와트 뉴클리어 리서치 리액터 이거를 미국으로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1974년도에 팔레비 그 당시 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원전 건설 계획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래서 이 팔레비 왕이 물론 이란이 이제 석유 강국이긴 하지만 산유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대단히 그 신성한 거라서 우리가 아껴 써야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앞으로 이 석유를 대신할 그 원자력 이거를 좀 더 확대하겠다 해서 2000년까지 약 한 23개의 그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미국하고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이란의 그 원자력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끼어듭니다. 달려듭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75, 76년도 그 당시 독일이나 스웨덴, 미국,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란의 그 원자력 건설, 그리고 이란의 농축 시설 건설, 그 다음에 제철 시설 건설, 뭐 이런 그 좀 목적으로 전부 이제 참여를 희망을 했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완전히 이란은 이제 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팔레비 왕이 이제 무너지고 그 이제 파리에 망명가 있던 이슬람 그 혁명 지도자 여기다 호메이니가 이제 그 귀국하면서 완전히 이란을 이제 이슬람 국가로, 그 다음에 이 저 국민이 주의되는 그런 그 이제 이슬람 혁명 이런 것들을 그 성공시키면서 모든 이와 같은 여태까지 서방의 그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은 이제 이라크하고 그 8년 전쟁을 했었고, 자, 이와 같은 전쟁 여파로 이제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었고, 그다음에 전쟁 기간 중에도 이제 부쉐 그 원자로 이 건설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파손이 됐고, 그러면서 모든 핵 프로그램이 이제 중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 이제 90년 이 사이에 이제 특히 그 이란은 이제 비밀 그 핵무기 개발, 그 이른바 아마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려고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전 세계 이제 유일한 그 싱글 그 유니래터럴 그 폴라 완전히 일국 체제의 그 이제 위치를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여러 국제사회 여러 뭐 나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 이란을 돕지 말아라. 이란의 그 이란과 그 핵
협력을 하지 말아라. 자, 이런 그 시도를 이제 외교적인 그런 노력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자, 서방 측으로부터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로 이제 전부 그 수요선을 전부 이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987년도 파키스탄의 그 칸 박사로부터 이제 농축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전수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핵시설 이런 건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중국하고 협력을 했다. 그러면서 부시의 그 원전 발전소 자, 이 재건을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는 달호빈 자, 이 또 950메가와트 그 원자로인데 자, 이거를 이제 중국 지원을 받아서 2022년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는 또 이란 정부는 자, 이 옐로우 케이크 천연 우라늄에서 이제 이것을 농축하기 위해서 우라늄 235 자, 이것을 이제 그 농축하기 위해서 예컨대 옐로우 케이크 떡을 만들고 우라늄 이제 해서 이걸 떡을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이제 UF6 육불화 우라늄으로 이제 그 변환하는 뭐 이런 기술을 이제 집중적으로 키워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 평가에 따르면 자, 이거 이란의 그 아마드 이 프로젝트 이거는 2003년도에는 일단 그 중단이 됐다 이렇게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3년도가 어떤 해인가 이런 거를 이제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당시 이제 2001년도 미국의 어떤 9.11 테러가 있었고 이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탈레반 이런 거 전부 제거하는 작전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그 이라크 완전히 그 침공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대단히 이제 국제사회가 완전히 미국 주도의 그것도 일방적인 그런 행위들이 전부 벌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리비아 까다피도 자진해서 우리는 핵개발 전부 스스로 자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선언도 하고 그러니까 제2의 사담 후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제 이 하메네이 그러니까 호메니는 이제 89년부터 하메네이가 이거를 전부 슈프림 리더 스테이터스를 전부 인수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이 2000년도 초에 이와 같은 그 국제사회 흐름, 여기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란은 보호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이런 계획들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3대 그 중동에서 그 전쟁이 그 90년 초에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그 바레인 쿠웨이트 쳤을 때, 자, 이 갈프워가 1차 그 미국의 그 중동 전쟁이고, 2차는 2003년부터 이제 이라크 그 사담 후세인 제거 전쟁, 그리고 3차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 초에, 2000년 이와 같은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자, 이란도 이제 몸을 좀 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보는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 이란의 그 이제 반체제 인사인데 이름은 자파자디 알리레자 자파자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에서 이란 이제 그 혁명 무슨 뭐 이런 반혁명 근데 이제 그 반체제 그 해외 그 이제 그 단체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본부는 이제 파리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미국 지부에 나가 있고 자, 이 사람이 무슨 이제 그 폭로를 하냐면 이란은 이제 비밀 핵 개발을 여태까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탄스의 그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락 여기에서 헤비워터 프로덕션 플랜 해서 중수 생산 시설을 이제 가동하고 있고 또 40메가와트 헤비워터 리액터 자, 이게 중수로 이거를 2013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을 건설하려고 그런다. 자, 이런 내용들을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 자파사디 이 사람이 전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2003년 9월 달에 이제 IAEA가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 대해서 너들은 빨리 그 안전협정 조치 Safeguards Agreement 이거를 완전히 준수하라. 여기에 따라서 사찰 제대로 잘 받아라. 그리고 우라늄 농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문제 당장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이제 IAEA가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IAEA하고 Additional Protocol 체결해서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무슨 뭐 전기사찰만 받은 그게 아니고, 만약 IAEA가 이제 의심을 갖는다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언제든지 이라는 이와 같은 IAEA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뭐 환경평가, 시료 채취 뭐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예컨대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보통 나라보다 더 엄한 그런 그 IAEA로부터 이제 통제를 받는다. 왜? 지금 이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이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유럽의 이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이 세 나라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끄기 위해서 이란과 이제 협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지금 이제 2005년부터 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란의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 대통령이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년간 이란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자,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이 이제 국제사회와 어떤 이런 협상 이런 걸 전부 다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독자의 길을 가겠다. 이란 핵무장 비밀 핵무장 계획 이거는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을 이 사람이 이제 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IAEA가 이제 파헤친 비밀 핵무장 그 실체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떤 걸 봤더니 얘들이 비밀 핵무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IAEA 그 보고에 따라서 이게 전부 사찰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결과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란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이제 여태까지 해왔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NPT 기술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농축한다, 우라늄을 농축한다 하는 얘기는, 자, 여기 지금 현재 밑에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천연 우라늄에서 여기에 이제 235 대략을 내포하는 그런 것들 이제 전부 우라늄 떡을 만든, 이거를 이른바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러고 밀링을 하고, 자, 여기서 이거를 다시 농축을 하기 위해서 235를 계속 235를 추출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농축약이 필요한데, 자, 이 농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기체를 만들어야 돼. 기체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옐로우 케이크를 이제 기체화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컨버전한다, 변환시킨다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축시설, 센트리퓨지스, 원심 분리기에다 전부 집어넣고 돌리고, 그래서 완전히 여기 이제 농축된 그런 235 우라늄을 이제 추출을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전응축 때는 이제 뭐 예컨대, 자, 우라늄 그 원료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계속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90%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핵무기 그 원료, 그러니까 HU탄, 고농축 우라늄 탄 그 핵물질로도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요 도표에서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천연 우라늄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밑에 조금, 맨 위에 조금 빨갛게 보이는 게 이게 우라늄 235고, 나머지는 전부 짙은 청색, 이거는 전부 우라늄 238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라늄 235이기 때문에 이 235를 계속 그 농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순도를 높여나가면서 이 핵물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 이게 이른바 이제 그 농축 활동인데, 자, 예컨대 20%를 농축을 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그 경계인데 20% 밑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저농축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20%가 넘어갔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농축이라 그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90%가 넘으면 우리가 그 핵물질에도 쓰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대략 한 우라늄 235의 비율을 한 50% 정도까지 농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축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NPT 회원국들한테 전부 허용이 된 그런 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개헌국들은 누구나 지금 현재 이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PT 4조에 따라서 develop research, production,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농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을 할 수가 있는데 평화적인 목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도 그 당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하면서 북한의 그 핵무장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농축 제철 이걸 포기하겠다. 뭐 그런 걸 이제 내용에 이제 포함시켰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나라한테 이와 같은 권리는 이제 허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undeclared nuclear activities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 신고도 안 하고 핵 그 무슨 뭐 이 핵 활동 이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비밀리에 이제 3.67%에 국한되지 않고 자, 이거보다 좀 더 나가는 그런 우라늄 그 농축을 이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메탈 금속화 하려고 이런 실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부터 찍혔다. 이제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이거는 이제 관련됐기 때문에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아까 얘기대로 235과 238, 이게 이제 질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가면서 물리적으로 이제 이걸 분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자, 이 도표에서 맨 위에 이제 거기 보면은 자, 요런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이 회전축 여기에 중앙부에다가 우라늄 그 헥사플로라이드 해서 UF6 육불화 우라늄 그 기체 상태 이 가스를 집어넣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 대해서 쭉 이거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로터 그 액세스에서 이걸 이제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릴 경우 분당 약간 한 5만에서 7만 이런 속도로 이제 계속 그 돌리면 자, 이 무거운 거 우라늄 238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5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라늄 235는 위로 이제 부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때 또 온도도 약간 좀 따뜻하게 해서 그럼 예컨대 지금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 부상하는 235는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 원심 분리기로 전부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한다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이제 전부 올라오고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라늄 235의 그 농축을 계속 해나간다.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얘들이 비밀리에 그 재처리도 했다. 이 재처리는 뭐냐면 자,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원자로를 돌리고 그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 스펜 퓨얼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식혀서 이제 물에다 집어넣고 오랜 기간 동안 식혀서 자 이거를 잘게 썰어 넣어서 여기에다가 질산액을 부으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자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238로 이제 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여기 이제 파란 색깔 이것은 이제 플루토늄이고 노란 색깔 이것은 우라늄 238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질산을 이제 빼내고 그러니까 아까 질산액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질산을 빼내고 데니트리션해서 질산을 빼내면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우라늄 238과 이제 플루토늄이다. 이 플루토늄은 플루토늄 239는 자 이거는 우라늄 238이 이제 그 중성자를 캡처했을 경우에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때 자 이것을 이제 먼저 하나는 우리가 HU탄 그 고농축 우라늄탄도 만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플루토늄 탄으로도 만든다.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9일 날 그 당시 미국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이건 이제 플루토늄 탄이다. 그래서 이 PU-239 이 순도가 90% 이상이 넘어야 이제 그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자 이것을 이제 추출해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미 2003년도 10월 달에 전부 IAEA에다 시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해봤다. 실험을 했더니 아까 얘기대로 스팸퓨를 잘게 썰어가지고 질산액 넣고 전부 돌려봤더니 플루토늄 239가 나오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전부 이제 전부 신고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액티비티를 IAEA가 발견을 했냐면, 얘들이 이제 플루토늄 추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아라키 일대에다가 중수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중수로 그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중수로 그 원전을 이제 질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파악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경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수로, 그 다음 흑연감성도가 있는데, 자, 이 중수로에 들어가는 거는 중수가 들어갑니다. 전부. 경수로에는 보통물이 들어가고, 이 중수가 뭐냐면 그때 이제 원자로 내서 감속제나 아니면 냉각제로 쓰인다. 그 말이죠. 이 감속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중성자. 자, 이것의 이제 활동이 활발한데 이거를 좀 속도를 줄여 나가면서 또 원심, 노심 이거를 좀 시켜 나가면서 이와 같이 이제 적절히 그 컨트롤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수로를 쓴다. 중수로 같은 경우는 자, 1년 연소시키면은 재처리하면 순도 70% 이상의 프로톤이 이상으로 추출한다. 근데 경수로 같은 경우는 자, 3년 정도 용소를 그만큼 3배나 오래 걸리고 대신에 순도도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라는 어떤 형태로든 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아라키 일대에 중수 생산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수로 원전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완전히 폭로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아까 얘기대로 이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 대통령 기간 중에는 이 2013년까지 그 대통령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이제 완전히 국제사회는 담 쌓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고유의 길을 간다 하면서 계속 그 비밀 핵무장 자, 이 계획을 계속 줄곧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국제사회가 그렇다고 완전히 협상을 끄는 건 아니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on and off 전기불을 켰다가 껐다가 지금 멋대로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게 뭐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또 재개발 재개하고 핵개발 이걸 다시 또 재개발하고 재개하고 그 다음에 사찰 받겠다고 하다가 또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뭐 이와 같은 그 계속 이 작전을 계속 펴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 무려 그 유엔 안보리로부터 결의안 3개 이제 옐로우 카드 3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2개,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받고 자 그러면서 이제 유엔 안보리로부터 이란 너희들은 모든 우라늄 농축 그 다음에 관련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을 전부 중단하라 이런 그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여행 금지 그 다음 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물품의 그 어떤 이란 수출 금지 뭐 이런 각종 그 제재를 국제사회로도 받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지금 제3대 산유국인 이란이 지금 현재 1인당 그 국민 GNP가 4,0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생션, 이 여파로 지금 이제 3대 산유국인 이란이 이처럼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속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의 그 제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1979년 그 전에도 물론 뭐 인권 탄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는데 특히 핵개발 관련해서는 이때 이제 집중적인 포격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란은 핵개발 지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마디네자드 이 대통령 때 이제 두 번째 그 농축시설, 그러니까 포르도에, 나탄스에 의해서 포르도에 이제 그 농축시설 건설을 했고, 이 포르도 농축시설은 2012년부터 이제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20%그 농축 우라늄을 생산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60%그 농축 우라늄을 이 포르도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부쉐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이제 드디어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2015년부터 JCPOA 해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자, 이것은
이란과 그 국제사회와의 어떤 이런 핵협상, 핵협정 협정인데, 그러니까 쌍방 간에 이제 전부 그 합의점을 통해서 전부 이제 그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모든 핵 활동, 비밀 그 핵 개발 활동 이런 걸 전부 중지하고 대신에 이제 그 유엔 안보이사회 P5하고 독일 이 6개 국가들은 자, 여태까지 내렸던 이란에 대한 모든 생션, 국제 제재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해제하는 그와 같은 합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란 대통령 이제 마흐무드 아마디네잔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이어서 등장한 대통령이 이제 하산 로하니인데 이 로하니가 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전직 핵 협상가인데 자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이래로 이제 P5+1 이란과 핵 협상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 국가 그리고 독일 자 그리고 이제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7월 14일 날 2015년 7월 14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이제 핵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형태로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IAEA 검증 이런 것들이 그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3.67%의 그 농축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300kg으로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JCPO에 따라서 우라늄을 그 금속화하는 이 작업은 완전히 15년 동안 이제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P5+1 자 이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서 EU로부터 내려진 미국으로부터 내려진 이런 국제 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제하게 됩니다. 7월 20일 날 2015년 7월 20일 날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 JCPOA를 완전히 그 성문화해서 예컨대 이제 이 원칙적으로 JCPOA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내려졌던 대부분의 유엔 제재 이런 것들은 전부 해제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이란이 그 안보리 개별 승인 없이 핵 관련 품목을 이제 그 수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란 무기 이전에 대한 제한 그리고 만약 이란이 JCPOA 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자 결의안 2231 협정 이전에 모든 유엔 제재 이런 것들은 다시 원대 복귀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재된다 그 말이죠. 이른바 그 스냅백 그 조항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내려졌던 모든 제재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JCPOA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엔의 그 이란 제재 이 주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JCPOA 이후에 자 이란은 이제 어떤 그 조치를 내렸냐 하면은 우라늄 농축 이 98% 여태까지 우라늄 농축했던 그 98% 이런 걸 전부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농축 수준을 3.67%로 이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원칙대로 이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설치된 모든 그 원심 분리기 3분의 2 이거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도 그 농축 우라늄 시설 이거를 전부 전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각종 그 이제 공장들 이런 것들은 전부 연구 시설로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락의 중수로 이거는 이제 재설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란 나름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 조치들을 후속 조치들을 취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JCPOA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은
자, 이 이란과 이 협정을 맺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란한테 핵무기를 상당량을 그 확보하는 그런 거를 거의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네타냐후의 입장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7년도에 그 이란은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1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봐라, 드디어 국제사회가 맺은 그 이란과의 협상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 JCPOA가 더 이상 이제 통용될 수 없는 그런 그 여건이 이제 마련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18년도 그 1월 31일 날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테헤란에 있는 카히자크 지역에 있는 이 보안 창고를 이제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 속에 이제 이란 핵 비밀 그 관련 자료들이 전부 이제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 보안 창고를 모사드가 이제 완전히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1월 31일 자정서부터 새벽 그 6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이 창고를 이제 완전히 탈취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에는 이란의 그 핵비밀 자료들이 전부 이제 소장이 돼 있었고, 여기에 따르면 이제 블루프린트나 스프레드시트, 차트, 포토, 그리고 비디오 이런 자료들과 163개의 컴팩트 디스크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소장이 돼 있었습니다.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사드가 전부 훔쳤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 작전을 실제로 그 지휘했던, 자, 이 사진에 이 사람이 이제 모사드 그 당시 수장이다, 요시 코헨, 이 사람이 2021년 6월 달에 자, 이것은 실제로 내가 행한 거다 하고 이제 그 언론에 이제 전부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태까지 이란이 어떻게 비밀 핵 개발을 해왔는가 이런 건 완전히 전모를 그야말로 전부 이제 속속들이 파헤치는 그와 같은 그 이제 계기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달 뒤에 이제 그 네타냐후는 트럼프한테 통보를 하는데, 자, 이 세 달간 이제 스타디를 해서 이 비밀 자료들을 전부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여태까지 이제 수년간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왔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완전히 기만하면서 여태까지 기록 보관소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요번에 우리가 전부 획득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비밀 핵무장 계획 이거를 전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제 보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분노하면서, 자, 이게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JCPOA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완전히 탈퇴를 결심하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최고 수준의 그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을 이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은행이나 무슨 뭐 석유 금수나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이란 제재 이런 것들을 다시 그 발효를 시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19년도 이와 같은 미국의 그 JCPOA 이제 탈퇴를 하고 이제 JCPOA가 이제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란은 이제 핵무장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3.67% 자, 이 규정을 이제 준수를 해왔는데 더 이상 의미 없다 하면서 이제 계속 농축도를 올려갑니다. 이제 4.5%로 일단 올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거를 이제 그 300kg까지 이제 뭐 보유한다 이런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런 것 전부 지키지 않고 계속 그 이제 상한선도 초과하면서 또 농축도도 올려가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이제 계속 이란 정부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여태까지는 IR1이라는 그런 그 원심 분리기만을 사용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이 IR2M, IR4, IR6 이와 같이 원심 분리기의 그 종류 이런 것들도 이제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숫자도 더욱 늘려나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원심 분리기를 나탄수하고 포도에 계속 투입하면서 농축 활동을 강화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는 IR2M, IR4, IR6, 자, 이런 원심 분리기를 이제 나탄수 농축에 투입을 했고, 그 다음, 자, 이름으로써 이제 예를 들어서 IR2M 같은 경우는 기존의 IR1보다 동일량의 우라늄, 야, 이런 것들이 한 5분의 1 공간에서 농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농축 공장, 시설, 이런 것들을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 그만큼 완전히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농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IR9까지, 9까지 도입을 했다. 그 얘기는, 이 IR9라고 하는 거는, IR9라고 하는 새로운 최모던한 원심 분리기는 IR1보다 무려 속도가, 농축 속도가 50배나 빠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형 원심 분리기가 이제 완전히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란은 이제 보다 많은 어떤 농축, 그 다음에 신속한 농축,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가능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도에는 20% 우라늄 농축을 이제 재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 슈프림 리더 하메네이는 어떤 지시를 하냐면 앞으로 60%까지 농축 60%까지 이제 올리자, 이런 얘기를 주문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따라서 이란은 63%까지 이제 농축을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가서는 여태까지 우라늄 농축한 보유량이 무려 3,000kg이 넘는다. 이 얘기는, 자, 전부, 이제 프로테인, 그러니까 20%부터 30%, 40%, 50%, 60%, 이 일대 전부 전부 토탈해서 3,197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60% 농축 408kg,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전부 60kg까지 한 우라늄 보유량이 이제 408kg이다. 이렇게 우리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21년도 IAEA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스파한에 있는 원자 핵시설에서 우라늄 금속 작업을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IAEA가 이제 정보를 줬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거는 JCPOA에 따르면 15년 동안 이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데, 자, 이거를 21년도에 깨고 드디어 이제 우라늄 금속화 작업까지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러나 IAEA는 그 이후에, 자, 이제 이란으로부터 이제 너들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 기록 데이터 이런데 일체 접근 못한다 하면서 이제 참관을 거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AEA가 여태까지 설치했던 모니터링 디바이스, 이거를 전부 철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철거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런 것들을 이제 IAEA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 이런 건 근본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이란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JCPOA를 불이행한 이란의 행위,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은, 먼저 원심 분리기 사용,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보유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고, 절대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비축량, 농축한 우라늄 비축량,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시켜 왔고,
그다음에 농축도도 3.67%가 아니고 63%까지 올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가 IR1에서 IR9까지 완전히 이 새로운 그 신형 그 원심 분리기로 지금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여기에 대한 금속화 이런 것도 메탈로 만드는 이런 작업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6월달 이 전쟁 이전에 이제 서방 측이 평가한 이란의 그 핵기관, 핵시설 이런 것들을 간략히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란의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책임 기관은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에서 EOI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Organization for Defensive Innovation Research 이런 게 있습니다. SPND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ADD와 같은 거다. 이거 모든 그 국방 관련 핵무기뿐만 아니고 국방 관련 각종 그 무기 이런 개발 관련해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에 SPND의 장이 누구였냐 하면 모센 파크리자데이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20년도에 모사드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란 그 핵개발 완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완전히 중추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모사드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고, 그러니까 최초 이란이 그 핵무기 개발을 할 때는 자 이스라엘 그 핵개발 패턴을 이제 참고를 했다. 그러면서 디모나 프로젝트가 이스라엘 핵개발 명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50년대 초에 이제 프랑스 도움으로 자, 이 중수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했고, 여기서 이제 플루토늄 생산하면서 63년도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67년도 가서 이제 2기의 그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이제 그 정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75발에서 400발에 이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NCND다 핵 보유 관련해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자, 이란 핵시설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시설 자,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그 아락 여기에 지금 현재 뉴클리어 컴플렉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헤비 워터 프로덕션 플란트가 있고 중수 생산 시설이 있고 연간 16톤의 그 헤비 워터를 생산한다. 2006년부터. 그 다음에 헤비워터, 이건 아까 얘기대로, 자,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감속제, 그 다음에 냉각제, 뭐, 이런 것들로 쓰이는 이제 그런 물질인데, 자, 이런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IR40 헤비워터 누클리어 리서치 리액터, 그러니까 중수로 원자로를 여기다 이제 전부, 건설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아락 이 일대에. 그래서 이 원자로 자체는 사실은 이 중수로기 때문에 이 경수보다 훨씬 더 이 플루토늄 추출에 용이하다. 그리고 무슨 연료 재충전할 때도 이제 가동을 중지시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기술적으로도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이 JCPOA 체결되면서 자 이거를 뭐 재설계한다 이러면서 이제 건설이 중단됐었는데, 그러나 자 JCPOA가 이 파행으로 치달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재건설을 이제 서두르다가 요번에 이제 그 공습당했습니다. 요번에 6월 19일 날 그 이스라엘로부터 공습당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여기 헤비 워터 프로덕션 플란트가 있는데, 여기에 디스틸레이션 타워 중수 그 탑이 완전히 피격됐습니다. 피격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쉐아 원자로. 자,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요 남부 지방 남서쪽에 요 밑에 있는 여기에 지금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이 부쉐아 원자로인데, 이게 75년도 시공을 했다가 이라크 그 공습으로 파괴가 됐다가, 그러나 95년도에 이제 건설이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러시아 협력으로 드디어 핵연료가 공급을 개시가 되고,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가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완전히 이제 그 키를 이제 이란 정부에다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앞으로 2기 더, 그러니까 부시의 원자로 이제 2하고 3, 이 두 개의 원자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 건설하기로 전부 계약을 협정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중인데, 요번에 이제 요 일대 그 공격으로 이제 약간 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탄스, 아까 얘기대로 여기 이제 농축 시설인데, 자 이게 테헤란 밑에 포르도 농축 시설 그 밑에 이제 나탄스가 있다. 이 나탄스는 지하 한 50m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지붕을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m 흙으로 덮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25,000 평방미터의 두 개 큰 홀이 있고 여러 개 관리 이제 빌딩이 구성이 되어 있다.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아까 얘기대로 그 이제 반체제 인사인 자파사티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탄스 그 농축시설 안에는 14,000여 개 그 원심 분리기가 이제 직렬로 연결돼서 무려 70여 개 그 캐스케이드 형태로 지금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각종 그 신형 원심 분리기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나 20년도, 21년도에 이제 그 사고로 운영이 일단, 중단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이제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도, 여기 이제 농축시설, 이거는 2009년부터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약 한 3,000개 원심 분리기가 있고, 16개 그 캐스케이드로 되어 있어서 규모 자체는 자, 나탄스보다 이제 훨씬 적은데, 자, 이거는 이제 지하 90m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농축 시작, 최초에는 우라늄 235 20% 저농축 우라늄 농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2023년 10월 이래로 이제 60% 농축 우라늄 생산이 여기서 시작되다가, 요번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6월 22일 날 자, 이제 전부 이제 포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B2 그 폭격기 6대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방카파시타 12발을 이 포르도 여기에 전부 이제 투하를 했습니다. 투하를 해서 완전히 이 핵시설을 이제 그 파괴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파한에도 이제 원자력 그 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센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종 그 원자력 기술 센터, 우리로 치면 이제 대전 그 대덕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같은 그와 같은 성격의 이제 그 핵 컴플렉스인데, 여기는 이제 우라늄 컨버전 퍼실리티 해서 예컨대 옐로우 케이크를 UF6로 바꾸는 그 전환시키는 그와 같은 전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연료판 제조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최대 그 미사일 기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 그 당시에 이제 올 6월 달 그 공격받기 전에 자, IAEA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상당량이 이 이스파한 지하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전부 정보를 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세 군데 핵심적인 핵시설, 이거는 올 6월 달 그 이스라엘 공격, 이란 공격, 이 미국 공격으로 상당한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광산, 우라늄 광산이 있고, 그 외에도 테헤란 리서치 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크호빈,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이 지원한 다크호빈 그 이라크 국경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나락 여기에도 이제 폐기물 그 저장고가 있고, 아타칸 여기도 이제 옐로우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그 공장들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핵 관련해서, 핵무기 제조 관련해서 이와 같은 핵 관련 시설들을 계속 운영해 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 이전까지 자,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 이란이 도대체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핵 능력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이제 핵연료 주기 이거는 원칙적으로 2005년부터 완성돼 있다.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 그 광산에서 근데 우라늄을 채광을 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옐로우 퀘이크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육불화 우라늄으로 만들고 이것을 변환시켜서 그 다음에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라늄 235 농축을 하고 나탄수하고 포도에서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농축된 우라늄을 이제 가공을 하고 예컨대 우라늄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 핵연료로 이거를 리프로세싱 그다음에 재처리를 해서 이거를 또 플루토늄 추출하고 뭐 이와 같은 풀 사이클을 2005년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핵무기 생산 관련해서 모든 삼박자를 지금 현재 이란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 이전에 이란이 핵무장 관련해서 우리가 이란 핵무장 능력을 얘기를 할 때 먼저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줄 아는 해봤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 보유량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60% 농축 우라늄을 이제 408kg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앞으로 90%까지 농축을 시킬 경우에 이 양은 9개의 고농축 우라늄 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핵물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농축 우라늄 이거를 이제 일단은 만약 기체 화합물인 육불화 우라늄 형태로 존재를 할 경우는 이거는 이제 수주에서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자 우리가 90% 농축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과정은 만약 이제 90%가 농축 도달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도 금속 형태로 변환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해봤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이제 충분히 이란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 금속화된 우라늄을 이제 계속 성형 제작하는 문제, 주조하고 캐스팅하고 가공하고 머신ing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무기 부품으로 전부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 3세대 최첨단 예컨대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자, 이런 모델들을 여태까지 개발해 왔기 때문에 모든 농축 과정이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우라늄 비축량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계속 이제 더 크게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농축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가면서 축소해가면서 이제 더욱 응익시키기에, 감추기에 더욱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IR1이 여태까지 이제 주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IR2M서부터 예컨대 계속 IR9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IR2M으로 원심 분리기가 한 3,000대 정도가 우라늄을 농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상 시간은 이제 4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R6 같은 경우는 IR2M보다 2배나 빠르다. 그리고 IR1보다는 10배나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IR6가 3,000개 정도가 만약 있다고 했을 경우에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요와 기간은 2개월 반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핵물질을 확보하는데 훨씬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 생산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다. 이제 몇 킬로그램 지금 현재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거는 지금 모릅니다. IAEA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 사용 후 핵연료를 이것을 재처리했더니 플루토늄이 나온다. 플루토늄 239가 나온다. 이런 노하우를 이미 이란 정부는 2000년도 초부터 지금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만약 플루토늄탄을 이제 만든다고 할 때는 이 순도가 93%가 돼야 된다.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자, 이 IAEA 보고에 따르면 이제 열화 우라늄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플루토늄을 이미 추출해 봤다. 이렇게 전부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와 같은 많은 그 스펜 재처리할 경우에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언제든지 추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역량을 이란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예컨대 이 고농축 우라늄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플루토늄탄, 자, 이와 같은 거를 전부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란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고농축 우라늄, 자, highly enriched uranium HU, 자, 이 물질을 예컨대 지금 현재 이것이 UF6 폼으로 있든지 아니면 옥사이드 형태로 있든지, 자, 이거를 어떤 형태로도 이제 금속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금속화 시키는 노하우도 이란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이 이제 이 옥사이드를 아니면 이 육구라 우라늄 이거를 전부 금속화, 메탈화해서 이제 전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대로 2021년 초부터 이미 이 금속화, 금속 생산, 우라늄 금속 생산 이거를 이미 시작을 했다. 이게 IAEA의 평가고, 그래서 이제 우라늄탄, HU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6kg이 필요한데, 자, 이제 90% 이상 U235가 농축된 이거를 금속화했을 경우에, 자, 16kg의 어떤 이런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양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만약 이제 암 시장에서 예컨대 뉴클리어 블랙 마켓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 이란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번에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의 이전에 대통령을 지던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이 줄 섰다. 이란에 대해서 설사 자체 핵 개발이 아니더라도 자, 이와 같이 핵물질을 전부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정보를 이제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내폭탄으로 만들 경우는 아까 임플로전 bomb 이거 HU탄 이걸 만들 경우 16kg이지만 그러나 이제 만약 지금 현재 60% 고농축 우라늄 자, 이걸 가지고도 이제 어떤 건탑의 폭탄 이런 것들은 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핵공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훨씬 더 이제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중량도 늘어나고, 이게 내폭탄보다 건타입의 총포형 형태로 이제 만들 경우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 경우에, 훨씬 이제 부피나 이런 것들이 무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HU탄은 그렇고, 그럼 자, 플루토늄 관련해서 이거 메탈 제작을 했는지, 이거 얼마만큼 지금 현재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플루토늄탄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플루토늄 피트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노하우, 만들어 본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도 이거는 불명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플루토늄탄이 최초로 떨어진 것이 이제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 지금 사진의 이 팻맨이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 플루토늄 피트를 만드는 그 과정은 예컨대 플루토늄 239가 96%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240 1% 그리고 이제 갈륨 유리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갈륨을 3%를 섞어서 이것을 이와 같은 이제 플루토늄 피트를 만든다. 그런데 이란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봤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불명확하다. 이렇게 지금 IAEA는 진단하고 있다. 북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미 플루토늄 핏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카가 2004년도 이제 평양
그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를 방문하고, 자, 방문한 이후에 BBC하고 인터뷰에서 자기가 직접 플루토늄 핏을 확인을 했다, 육안으로. 이런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와 같이 만약 근데 이제 이 메탈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그 성형 제작을 해야 된다. 캐스팅을 해야 된다. 머시닝을 해야 된다. 자, 이걸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제 일반 핵과학자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얘기할 때 이 핵무기를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핵무기에서 들어가는 그 피직스 엘레멘트. 자, 이것도 피지컬 엘레멘트. 이것도 지금 현재 피지컬 엘레멘트. 이것도 이제 핵 공학적인, 핵 물리학적인 그와 같은 그 요소들도 전부 만들어야 되고. 예컨대 지금 이게 핵무기 단면도인데 요 속에 지금 청색으로 가운데 돼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고 여기까지를 이제 피지컬 엘레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피직스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핵공학적인 자 이런 요소도 있지만 그 플러스에서 요 노랗게 칠한 부분 자 이거 이제 전부 다 고폭 장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장약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케미컬이다. 자, 케미컬 자료들이 지금 전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서 완전히 이 정교하게 전부 다 이것이 기계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똑같이 그 압력이 전달되고 예컨대 또 이 폭발력이 전달되고 예컨대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어레인지먼트가 잘 구비가 돼야 제대로 된 핵무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피지컬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 분야에서 과연 일하는 전부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도 핵공학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를 완전히 일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2018년도 1월 31일 날 자, 이와 같이 그 비밀 핵무기 그 계획을 전부 탈취를 해서 그거를 전부 10만 쪽에 달하는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 내린 결론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전부 다 이란은 다 마스터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직스 패키지 이것도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자,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이제 맨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중성자 발생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고 요 가운데 중성자 발생 장치가 들어가 있고, 요 옆에 예컨대 플루토늄 코어가 들어가 있고, 요 옆에 각종 푸셔, 템퍼, 이와 같은 그 중성자 컨트롤 할 수 있는 리프렉터, 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이 익스플로시브 렌즈나 템퍼, 푸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리플렉팅 머티리얼 이런 것들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완전히 그 뉴클리어 아키브 2018년 1월 달에 탈취한 그 자료에 있는 그대로 그 자료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맨 가운데 들어가는 그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완성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벌써 한 20년 전에 다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론이 예컨대 맨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뉴트론 소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이거 핵 연쇄 반응을 이제 예컨대 그 유도하는 거다. 이제 그 말이죠. 중성자 발생 장치다. 이것이 바로 임플로전 그 타입의 핵무기 맨 가운데 코어에 배치가 돼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그 문서에는 어떻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자, 이거는 근데 뉴클리어 아키브 이걸 봤더니, 뉴클리어 아키브 이거 봤더니 여기에 지금 현재 완전히 뉴트론 소스 디자인, 디벨롭먼트, 테스팅, 그리고 이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프로젝트 110, 아마타 플랜 이게 이란 핵개발 그 프로젝트 110 여기를 이제 전부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2000년도 봄부터 예컨대 아마도 2003년 11월 그 이전에
전부 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완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그 훔친 그 이란의 비밀 핵개발 그 자료에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뉴트론 리플렉터, 그래서 템퍼나 푸셔, 이거 뉴트론 그 중성자를 이제 전부 리플렉터 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다시 이제 중앙으로 같이 밀어 넣어서 이제 연쇄 핵 반응 이런 것들이 중단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뉴트론 리플렉터 이런 것들도 이미 다 만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제조 기술 관련해서 고폭 실험 이런 노하우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전부 다 2018년 그 뉴클리어 아카이브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2003년도 이미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고폭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핵실험에서 여기 이제 피직스 패키지, 이거를 빼고 이 핵물질만 빼고 나머지 어떻게 지금 현재 고폭 장악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 이게 디토네이터인데 기폭 장치인데 이것이 때릴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이와 같은 그 실험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이 익스플로시브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2000년도 초에 이란은 다 완성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99년부터 2003년 이때 파라친, 이제 최대 그 군사 도시라고 하는 파라친 여기에 이제 고폭 실험 그 장소를 이미 이제 다 이제 만들어 놨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신 여기가 지금 이제 메인 하이 익스플로시브 테스트 들어가는 그 입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도 전부 다 그 뉴클리어 아카이브 여기에 전부 들어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친 여기에 이제 그 컨테인먼트 베슬 이거를 이제 하나 그 건설해 놓고 그랬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각종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컴퓨터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폭 실험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핵물질 전부 빼고 핵무기를 터트리는 그와 같은 터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고폭 실험은 전부 이상 없이 다 해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폭 장치를 개발하는 거다. 지금 현재 여기, 얘 기폭 이제 패키지인데, 데토네이션 시스템, 데토네이션 이제 패키지, 이걸 만드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전부 지금 이제 이건데, 이것을 이제 브리지 와이어, exploring 브리지 와이어, 이제 디토네이터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 와이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고전압을 이제 전부 여기다 투사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로 만드냐면 이제 백금이나 이 이 합금, 이런 걸로 전부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고전압을 연결하면은 이것이 이제 고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제 순식간에 이 와이어를 녹이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어떤 이런 열이나 쇼크 이런 걸로 이제 그 하이 익스플로시브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고폭 장약으로 전부 이제 전달되게 하면서 이제 폭발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전달이 돼서 여기 이제 핵물질이 전부 다 체인 리액션하고 이제 완전히 연쇄 반응하는 그와 같은 작동 원리인데, 그와 같은 이제 기폭 장치를 전부 다 개발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노하우도 이미 다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샤합 3 미사일,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청크로에서 나간 이런 미사일 여기에 지금 핵무기를 연결하는 문제, 또 기폭 체계를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형태로든 노하우를 전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미 2006년도에 다 이와 같은 이제 핵무기 투발 수단들을 전부 다 개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시간만 되면은 계속 이와 같은 이제 핵물질, H유탄에 들어가는 이제 핵물질, 예컨대 지금 현재 이 임플러슨, 이거 완전 내폭형으로 만들 경우 15kg, 아까 16kg, 그다음 플루토늄으로 만들 경우는 이제 6kg, 이와 같은 핵물질을 이제 시간만 허용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이란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와 같이 전부 다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이번 전쟁 전에
자,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이란은 이미 삼박자를 다 갖추고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 이제 완전히 10일 안으로 들어왔다. 10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란은 그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전부 국제사회가 평가를 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 예, 근데 전부 다 지금 현재 퓨얼 사이클, 자, 이 완전 그것도 2005년부터 지금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부터 통제 없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제 모든 이 핵무기 제재 관련된 것들을 전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모든 그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도 전부 축적해 왔다. 그렇게 이제 전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전쟁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해왔던 그런 진단에 이런데도 지금 분명히 그 미스테이크 있고 잘못된 판단들이 이제 그 곁들여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란의 그 핵무장 능력 이런 것들이 과대 포장됐을 그런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이 때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뭐 핵무기로 반응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그 액션을 전혀 취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자, 이 어떤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이제 파괴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의 그 핵무장 능력 이거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나탄스가 깨지고 포르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제 뭐 시설들이 이제 손상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타격을 입지 않았더라도 예컨대 이제 방바스트가 때렸을 경우에 엄청난 이 어떤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원심 불교가 대단히 그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자 50m 지하 나탄스 아니면 90m 지하의 포르도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방바스트의 그 어떤 진동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얘기대로, 자, 우리가 때리고 나서 이제 특공대를 파견해 봤더니 완전히 이제 파괴됐다 그런다.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언론에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스파한도 지금 18개 건물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피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금속 생산하는 우라늄 금속 생산 시설 이것도 이제 파괴를 당했고, 그 다음에 우라늄 변환 시설 이것도 이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아락 핵단지 IR-40 원자로 경락 건물 이것도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아락 인근의 그 헤비워터 프로덕션 플랜 이후에 이제 중수탑 이것도 이제 파괴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의 주요 핵 시설들이 전부 파괴가 대부분이 많은 시설들이 이제 파괴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과학자들 상당수가 지금 전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건 전부 팩트니까. 자, 이럴 경우에 또 핵무기 제조 관련해서 연구시설이나 관련 시설들도 많이 파손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핵무기 제조 관련된 이란의 능력 이거는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 2년 내지 3년 예컨대 완전 지연이 됐다. 이게 핵무기 제조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리드 타임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 얘기는 이제 맞는 얘기다. 첫 번째 결론은. 자, 두 번째 결론은 그럼 앞으로 핵무장 관련해서 이제 남은 기술적인 과제. 자,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여태까지 국제사회가 진단해 왔던 거. 그러니까 뉴클리어 트레스홀드라 자, 이제 10일 이내로 전부 핵무기를 만든다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그 태세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그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군사공격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을 볼 때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 이 앞으로 90% 이상 농축 우라늄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직까지 못 갔다. 플루토늄은 뭐 불명확하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금속화 하는데 이런데 성형 제작 이런 것들도 90%까지 못 갔기 때문에 성형 제작 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못 갔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완전히 핵무기 제조를 위한 그런 성형 제작까지 못 갔다. 이것도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형 제작,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그 다음에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자, 핵물질을 가운데다 놓고 그 속에 이제 중성자 발생장치, 뉴트론 이니시에이터를 넣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 백금선으로 근데 연결을 하고 뭐 이와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아직 성형 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 해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노하우는 알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해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직스 패키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완전히 성형 제작된 플루토늄, H탄, HU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 이런 것들을 아직 성형 제작한 걸 못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아직 이제 완성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디토네이션 패키지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이거는 완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파이어링 메커니즘 이런 데 노하우도 완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운반수단 미사일과 탑재 체제를 완전히 결합하는 문제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페일로드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아직 어떻게 하는 원리는 이론은 알지만 아직까지 해본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은 지금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못 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과제들이 이제 국제사회 통제 밖에서 얼마든지 이란 내에서 이제 수행 가능한 그런 과제들이다. 이런 이제 국제사회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파 시간이 10일 이내로 단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뉴클리어 트레스홀드다 완전히 핵무장 문턱까지 가 있는 그런 국가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돼 있고 상당 부분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중간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러나 이제 핵개발 인프라가 요번에 뭐 손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핵무기 제조 능력,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다. 이란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망가진 거, 자, 이 제조 기간, 공정, 이런 것들이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향후 핵무장 계획 재추진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이면에는 자, 이것을 이제 핵공학적인 시각에서 지금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나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구축해온 그 삼박자를 전부 바라볼 때 예컨대 퓨얼 사이클이나 이런 걸 전부 볼 때 가능하겠다. 이런 태제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을지 모르지만 자, 얼마든지 이란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세 번째 태제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태제는 이란의 핵무장 계획은 자, 이와 같은 상반된 지금 제 태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 자, 이거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든지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만들 수가 있겠다. 이제 3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번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란의 핵무장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핵무장하는 그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 말까 이거를 벌써 이제 10년 이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나라는 때려봤는데 81년도 이라크도 때려보고 2007년도에 그 시리아도 때려보고 그랬는데
이란 쪽에 분명히 지금 비밀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2018년도 전부 문서를 훔쳐서 스타디를 해봤더니 100% 이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드러났는데, 이거를 때려 말아 이걸 벌써 7년째 지금 고민해 왔다 이 말이에요. 2018년 이후부터.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때렸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완전히 그동안에 여태까지 고민했던 거, 과연 때리면 어떻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감히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때렸더니 완전히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어떤 이 리액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하잘 것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부는 엄청난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 핵무장 이거를 재추진한다 예컨대. 지금 이제 요번에 맞았던 무슨 핵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고 또다시 새로 어떤 농축시설을 재건을 하고 건설을 하고 제3의 장소에 이와 같은 만약 했을 경우에 지금 도처에 지금 모사드가 깔려 있고 도처에 조력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란 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가 만약 노출될 경우에 이스라엘하고 미국들은 이제 다시 또 한번 군사 공격을 재개한다 이제 이 말이죠. 한번 때려봤더니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이것을 이제 항공기로 때리고 무슨 미사일로 때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다 털려가지고 기진맥진한 이란이 지금 만약 다시 재개했다가 또다시 뚫어맞아 제2의 이제 군사 공격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눈을 씻고 둘러봐도 이제 우리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위 국가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만약 재추진했을 경우에 이제 대책 없이 또다시 전하에 휘말릴 그런 운명을 맞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란의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란은 이번 군사 공격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란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북한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한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번에 군사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얘들이 핵무장을 하고 핵실험을 할 때까지 예컨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북한이 전부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핵무장을 해왔는데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으름장은 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군사공격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제 하더라도 이 세 나라처럼 우리가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를 못 칠 것이다. 우리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우리 뒤에는 중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동 이런 팩터들 때문에 전혀 손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하메네이는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전략적인 착각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대단히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만약 핵실험 핵 개발하고 할 때 이게 완전히 인도는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 NPT 시각에서 이 핵 확산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큰 이제 민주주의 하는 국가가 이쪽 지역에 예컨대 서남아 이쪽 지역이 인도양 이쪽 지역에 지금 있는 거 이거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이 나라하고 이제 경제 관계를 계속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블 스탠다드 이런 팔로스에 따라서 이제 인도를 완전히 묵인을 해줬다 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9.11 테러 이후에 완전히 이제 Fight Against Terrorism에서
테러와 이 전쟁, 이 싸움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동맹이 파키스탄이기 때문에 미국은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북한 같은 경우 칠라면 얼마든지 치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로 한반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 미사일을 예컨대 영변으로 날렸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또다시 이제 한반도 제2의 6.25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우려를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4년도 그 당시 최초 그 핵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당시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무슨 5016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시나리오 5016 해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켰다. 726개 핵 목표를, 공격 목표를 잡아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겠다 했는데, 우리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미국이 안 때린 겁니다. 미국이 전력이 약해서 북한에 비해서 무슨 북한을 우려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그 속성 때문에 그때 못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존재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했지만 지금 현재는 다 보니까 지금 이란 중동 내 전부 다 날아가고 최근에 시리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나 중국도 전혀 이제 별 볼 일 없어지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과감하게 네타냐후가 때리겠다 하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 하메네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경우에 미국이 굴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요번에 6월 이 공격으로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유엔 내에서 무슨 러시아 중국이 이란을 도와줄 거다. 그것도 전혀 엉뚱당도 않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계속 핵무장으로 해서 약을 올릴 때 이 대한민국은 만약 이스라엘 같았으면 쳤겠죠. 그러니까 제2의 6.25 전쟁 각오하고 쳤겠죠. 그러나 이거 무슨 이게 전부 다 우리 한미적 공통된 그런 불행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자. 여태까지 이랬던 게 대한민국 정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제 그 말이죠. 이거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의 그 사할과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우리의 안보를 건드리는 그런 나라들은 가만 안 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관된 그런 그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이제 작심하고 때렸다. 작년에 전부 다 밑판 깔아놓고 완전히 정지 작업 다 해놓고 그러니까 4월 달에 때려보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때려보고 2024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완전히 이제 6월 달에 때린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무슨 이 조금 재무장 그런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이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제2의 이제 이스라엘 공격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야, 우리 핵 개발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있다고 얘기조차도 이제 못 꺼내게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25년 이 군사공격 이 전쟁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상징적인 그런 문제다. 이제 그 말이죠. 몇십 년 동안 못 풀었던 그 문제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을 이스라엘이 찾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 성격 자체는 이제 완전히 순수 핵공학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대로 핵공학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다시 재무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복원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순을 밟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란 핵 문제는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이미 이 이란 핵 문제는 완전히 국제 정치화된 그런 그 문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때릴 수 있는 이스라엘과 그 미국이 이런 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로 직결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제는 이란 국내 정치 문제하고도 이제 바로 직결돼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란 내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우리 이란의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여론이 완전히 지배적입니다. 지배적
국제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이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핵무장했는데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뭐 전부 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지만 그러나 이 하메네이, 이 슈프림과 하메네이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또 다른 팩터를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안보 문제. 자, 이 이제 외부로부터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보 문제이고 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제2의 이스라엘부터 공격. 이거는 더 직접적인 지적 큰 그 안보다 이제 그 말이죠. 안보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깊이 그 고민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럼 이제 이스라엘 제2의 공격, 제3의 공격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이제 핵 개발을 했을 경우라도 이 핵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한다. 이제 그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이 약 한 4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나라로 이제 파멸로 이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핵 문제를 못 쓴다. 핵무기를 못 쓴다. 그리고 이제 중동 내에서는 무슨 이제 완전히 이제 패권 국가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완전히 국력은 쇠진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요번 공격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 자신감으로 이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미국, 이 군사공격. 이건 앞으로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차해서 핵자를 꺼냈을 때 가만 안 두고 그냥 이제 예방 차원에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이런 명분으로 제2의 공격, 제3의 공격이 이제 빈발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제 태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란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미국이나 그 서방 이제 국제사회가 핵 협상 이거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IAEA 멤버로서 NPT 회원국으로서 이제 핵의 평화적 이용 이런 거는 이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이제 보통 핵 물질, 핵 연료 이런 거를 제조할 수 있도록 3.67%까지 농축 이 JCPOA에 허용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되 그러나 군사적 이용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얽혀 있는 각종 국제사회로도 생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해제를 이제 허용을 받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8kg 이거는 전량 폐기를 하고 이와 같은 수순을 이란 정부가 계속 밟을 때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란의 미래가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지금은 코스 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 세력들의 지금 현재 이 서방 노선을 지향하는 그 개혁 세력들이 일정 부분 탄력 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만약 이 핵무장을 포기를 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중동 내 핵 확산, 도미노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니 사우디 빈 살만 이 왕세자 지금 현재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깔끔한 나라들이 우리도 그럼 핵무장 하겠다.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민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길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외에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가질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제2의 이란, 제3의 이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란의 분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번 영상을 전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025년도 유럽 방산 이것이 지금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럽 내 이제 방산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이제 완전히 탈냉전 시대에 90년대, 2000년도, 2010년도 이 30년간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 방산이 그 쭉으로 들었었는데, 그러나 2022년 그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롭게 이제 그 이 방산 이런 중요성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등장을 해서, 예, 그런데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5%그 국방비, 예, 그 GNP, 그 GDP 5% 이걸 국방비를 전부 책정하라. 이와 같은 그 압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건하에 지금 놓인 것이 바로 유럽 각국들이다. 그러면서 유럽의 방산 시장이 지금 현재 활기를 띠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그 한계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추세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덥습니다. 건강하십시오.